소는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침묵하면 그러면 튼 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날 밤 소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희미한 달빛이 울퉁불퉁한 흙길 위에 그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소는 불 옆에 앉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이 벌어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튼 씨에게 말하면 그가 나를 믿을까? 다음 날 아침, 소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밀스럽게 란 씨와 홍 씨를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점들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소는 또한 이웃집 사람에게 빌린 오래된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 일부를 녹음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란 씨는 손의 다른 태도를 알아차리고 의심을 시작했다. 어느 날, 란 씨는 손에게 고의로 집안의 귀중한 화병을 깨뜨린 죄를 덮어씌워 그를 쫓아내려고 했다. 이 녀석, 이 화병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나 해. 소는 해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란 씨의 악의적인 눈빛 앞에서 무의미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란 씨와 홍 씨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앞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 날들, 소는 란 씨와 홍 씨의 모든 행동을 비밀리에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음모가 단순히 자동차 사고를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오후, 소는 저택 뒤뜰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란 씨가 전화로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 맞아, 준비 다 됐어? 그 차는 그가 다음 주 출장 갈 때 정확히 고장 나게 해야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해. 소는 즉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 행동해야만 사건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과 같은 일개아인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튼 씨를 설득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소는 모든 용기를 내어 튼 씨를 만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단지 하인에 불과한 소는 주인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몇 번이고 우연히 사무실을 지나가며 마침내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년의 차분하지만 엄격한 표정의 튼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급한 거지?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가 새로 업로드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는 자신이 들은 것과 본 것을 더듬어 이야기하며 자신이 몰래 녹음한 대화도 함께 보여주었다. 그러나 튼 씨는 의심의 표정을 지었다. 란 씨와 홍 씨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너는 명예훼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겠냐? 소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험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튼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손을 살펴보며 말했다. 알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리다면 여기서 더 이상 일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튼 씨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기술팀에게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결과는
그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의로 손상되어 있었으며 지금 사용하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튼 씨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은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이 엿들은 대화의 세부 사항과 란 씨의 습관과 일정을 이야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튼 씨는 란 씨와 훈 씨가 계획을 실행할 날짜에 그들을 붙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튼 씨는 개인 조사팀과 협력해 손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비록 손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이상한 행동을 경고하는 임무만 맡고 있었지만 차고에서 란 씨는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마도 파괴 작업을 수행할 사람일 것이다. 손은 상자 뒤에 숨으며 숨을 죽여 그들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그 남자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파괴할 도구를 꺼냈다. 손은 즉시 조사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뜻밖의 란 씨는 손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나를 따라왔구나. 그녀는 손을 끌어내려 했지만 조사팀이 정확히 그때 도착하여 란 씨와 파괴자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감시하던 훈 씨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손이 녹음한 대화, 수첩에 적힌 기록, 그리고 직접적인 증언 덕분에 란 씨와 훈 씨의 음모가 드러났다. 비에트 빌라에서 트는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지만 내 반손 덕분에 저는 제 자신과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란 여사와 훈 씨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며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은 처음으로 튼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에트 빌라에서의 사건 후 손은 튼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튼은 손을 계속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보조 역할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밀롱 빌라에서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란 여사의 독재적인 방식에 익숙한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튼은 손을 사무실로 초대하고 트링곡 바오가 말했습니다. 손, 너는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줬다. 이제부터 너에게 가족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겠다. 손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 손은 이 책임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란 여사와 훈 씨의 사건은 세상에 밝혀졌지만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법적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훈 씨는 하노이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 변호사는 즉시 튼의 혐의를 반박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손은 양쪽에서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손이 단지 부자들의 싸움에서 희생된 도구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손의 어머니도 걱정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손아,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들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 그러나 손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훈 씨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 고객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이 내반손이라는 소녀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가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손은 불안했지만 여전히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과 기록, 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훈 씨의 변호사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녹음 파일은 수정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록책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압박은 손에게 크게 다가왔지만 트는 항상 그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그들이 너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해. 재판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 트의 조사팀은 란 여사의 개인 컴퓨터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차량 파괴 계획과 훈 씨가 수행한 결제 정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이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이 새로운 증거는 판사 앞에 제출되었고 훈 씨의 변호사는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 재판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란 여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음모를 자백하고 큰 빚 때문에 훈 씨에게 조종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훈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려 했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란 여사와 훈 씨가 유죄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고의적인 파괴 및 재산 탈취 음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손은 마을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환영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소년이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트는 손의 잠재력과 도덕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는 손을 하노이로 데려가서 명문 학교에 등록시켰고 손에게 밀롱 그룹의 고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손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모든 것을 할게.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어요. 하노이는 고층 건물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의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손은 이 넓은 도시에서 고독함을 느꼈지만 그는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트는 손이 대학 근처의 기숙사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는 손은 밀롱 그룹에서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손은 하탕투라는 똑똑하고 활동적인 여성과 만나 그녀에게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의 능력을 의심했던 투는 점차 손의 근면함과 지혜에 감동받아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손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리더들은 가오방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 튼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부총재인 응우엔 반하이 씨는 특히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 회의에서 그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소년이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은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손은 그룹의 프로젝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손이 적응하려는 가운데 더 큰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톡튼 키엣이 이끄는 비에트아 그룹은 밀롱 그룹의 시장을 압도하려는 불공정한 경쟁 전략을 펼쳤습니다. 비에트아는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튼과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손은 우연히 튼에 대한 비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사는 튼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은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비에트아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은 튼에게 내부 조사팀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튼이 망설였지만 손의 끈질긴 태도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탕투와 소규모 팀과 함께 비에트아가 언론을 조종하고 밀롱을 비방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과 투는 비에트아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가해 대학생으로 변장한 채 휘에 씨와 한 언론 담당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신문사들의 돈을 지불해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손은 즉시 튼에게 보고했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강력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휘에 씨와 비에트아 뒤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밀롱 그룹은 자신의 청렴성을 입증하고 파트너들과 고객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손의 이야기, 가난한 소년이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히 지능과 용기의 여정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고 손은 법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호사 팀을 도왔습니다. 휘에 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손은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휘에 씨와 비에트아가 조작한 재정 보고서와 문서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고 밀롱 그룹은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에트아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했으며 중요한 계약도 상실했습니다. 퓨암 민트는 전사들에게 손을 칭찬하며 내반손은 단지 재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밀롱 그룹의 미래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이 길이 아직 짧은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에트아와의 승리 후 손은 지식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튼의 지원을 받으며 손은 하노이에 있는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으며 언젠가 튼이 시작한 길을 이어가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손은 트란 듀이 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실용적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험이 풍부한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은 손의 특별함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가난한 시골에서 온 소년이지만 강한 의지와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학생임을 인식했습니다. 손은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밀롱 그룹에서 실제로 겪은 도전들을 통해 더욱 성장했습니다. 손은 학업과 병행하여 밀롱 그룹에서 고문 역할을 계속 맡았습니다. 학문과 실제 경험을 통해 그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들을 제안했습니다. 손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 장학금으로 이는 가오방과 북부산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학생들에게 생활 기술과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고위 임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자원을 낭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세부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튼은 먼 안목으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이 지급될 때 손은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느꼈고 이는 그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속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손의 성공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밀롱 그룹 내 구임원들은 손이 자신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하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비난했던 응우엠 반하이 씨는 몰래 경쟁자들과 손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중부 지역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하이 씨는 일부러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하며 손이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손은 이사회 회의에서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다시 점검하고
그 실수들이 자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손은 상황을 반전시켰고 하이 씨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동반했습니다. 언론은 손을 밀롱 그룹의 기적의 소년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손은 고립된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 중 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가끔 제게 너무 많은 짐이 느껴져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 너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집중해. 재능 있는 사람은 항상 압박을 받지만 그 압박이 바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단다. 선은 교수님의 말이 힘이 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작은 기쁨을 찾으며 하노이 거리에서의 산책이나 책을 읽는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에트아 그룹은 소송에서 패한 후에도 여전히 튼 퀴에 씨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들은 밀롱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밀롱 그룹의 주요 파트너들을 목표로 삼고 재정의 불투명성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고문 역할을 맡아 위기 관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탕투와 작은 팀과 함께 하루 종일 밤낮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은 그룹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가 비에트아가 공격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한 선은 비밀리에 추적해 보았고 비에트아를 위해 일하는 고위 직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즉시 보고할지 아니면 추가 증거를 모아서 철저하게 처리할지. 결국 선은 내부 스파이의 행동을 폭로하고 밀롱 그룹의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끈기, 지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작되었고 선은 고향인 가오방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개발을 결합한 가오방 그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더 큰 프로젝트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밀롱 그룹 내 구임원들의 반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응우엠 반하이 씨는 일부 동맹들과 함께 선이 편애를 받고 있으며 고문 역할을 맡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이사회회의 중 불공정한 상황에서 하이 씨는 공개적으로 선을 비난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소년이 어떻게 전략적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선은 모욕을 당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인상적인 수치들은 대부분의 이사들을 설득했고 하이 씨는 당황스럽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선은 반대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고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에트아 그룹은 계속해서 밀롱 그룹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후에 퀴에 씨는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여러 정교한 수단을 사용하여 밀롱의 주주들을 흔들었습니다. 선은 밀롱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비에트아의 압박으로 계약을 끊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롱그룹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탕투는 공급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 대형 공급업체는 비에트아의 위협 때문에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선과 투는 여러 차례 설득을 거듭하며 공급업체들이 경쟁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선은 튼에게 예비 예산을 사용해 공급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이 계획은 밀롱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재정적 자원이 상당히 소모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선을 비난하는 여러 기사가 나왔고 그가 튼의 신뢰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선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기자들을 초청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진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에트아가 시장을 조작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는 선이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은 자신의 경력이 밀롱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을 이어가겠다는 모범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끔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선, 탕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누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 투의 말은 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은 이제 악의적인 자들이 자신의 내부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은 응우엠 반하이가 내부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비에트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동은 밀롱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배신 행위였습니다. 선은 튼을 만나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튼은 이 사건을 즉시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그는 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선은 불만을 느끼면서도 기회를 기다리기로 동의했습니다. 선과 그의 팀은 밀롱의 투명한 프로젝트와 사회적 책임을 공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협력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캠페인은 밀롱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에트아의 불법 행위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큰 기자회견에서 선은 튼과 함께 등장해 비에트아가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공급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즈니스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비에트아는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에퀴에 씨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 음모로 튼과 선을 비방하기 위해 가짜 문서를 유포하며 비난했습니다. 선과 탕투는 다시 한번 언론의 압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선이 단지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비에트아의 계획을 폭로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된 대립 끝에 비에트아는 법원에서 시장 조작과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해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푸에퀴에 씨는 사퇴해야 했고 비에트아 그룹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밀롱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투명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선은 이 모든 도전을 통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밀롱 그룹의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에트아와의 승리 후 밀롱 그룹 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선은 여전히 사회적 프로젝트와 업무에 헌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그의 인생을 바꿔준 기회를 준 푸에 민튼 씨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선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남긴 유언에서 푸에 민튼 씨는 선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밀롱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응우엠 반 하이 같은 구 임원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 선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자신이 이 큰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푸에 민튼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 내가 보여준 리더십은 나이와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정직에 있다. 나는 내가 이 그룹의 좋은 가치를 계속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격려의 말은 선에게 큰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선은 업무에서의 압박뿐만 아니라 주주와 직원들의 의심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이 씨는 계속해서 그의 결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한 차례 중부 지역의 그린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하이 씨에 의해 지연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선은 직접 이 해당 사자들을 만나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선은 인내와 설득력 덕분에 프로젝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의 비전에서 신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큰 압박 속에서도 선은 푸에 민튼 씨가 추구했던 사회적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전국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학습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여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이자 창업 자금을 제공하고 비즈니스와 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외 투자자들과 청년 인재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성공적인 청년 창업 이야기들은 프로젝트의 효과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밀롱 그룹이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선은 더 강력한 국제 경쟁자들과 문화적, 법적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밀롱과 직접 경쟁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선이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분야입니다. 극적인 전개, 경쟁자는 밀롱의 시장을 잠식하려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선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핵심 가치인 품질과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선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캠페인을 시작하며 밀롱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이점을 강조합니다. 이 캠페인은 밀롱이 위기를 넘기고 소비자들의 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 후 선은 자신의 여정을 담은 책 희망의 씨앗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 책은 가오방의 가난한 소년에서 큰 기업의 리더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인간의 신뢰,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빠르게 현상이 되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은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고 많은 독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성장한 선은 가오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유명한 기업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고향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는 전통 마을 산업을 재건하고 학교와 무료 병원을 건설하는 등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합니다. 한번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선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은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인간에는 한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야기는 선이 가오방의 한산 정상에 서서 사랑하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푸에민튼 씨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그것은 푸르른 숲으로 자랄 것이다. 선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이루어야 할 꿈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